안녕하세요. 보이는 교정 라디오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항상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우리 원장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교정 치료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4월 8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인비전라인에서 강의가 있는데 4시간짜리 10시 35분인 이 밤중에 퇴근을 못하고 원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보실 증례는 7세 5개월의 여자아이인데 앞니가 많이 삐뚤어요. 미드라인도 안 맞곤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좀 삐뚤삐뚤하지요. 그리고 오버젯이 좀 큽니다. 그래서 2급 부정기업인가 했는데 골격적으로 봤을 때는 2급 부정기업 같지는 않아요. 계측치도 1급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교정치료를 쇽 했어요. 해서 몇 개월이 걸렸냐면 8월에 시작해서 9월 13개월 정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지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주 이쁘죠? 보호자분도 아주 만족스럽고 치료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장치도 딱 스캔을 2번 떠서 장치가 두 세트 장치로 끝났네요. 두 세트 장치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캔 한번 뜨고 재스캔 한번 하고 장치 2개로 이렇게 사분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정치료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일단은 이 친구는 보기에 앞니가 많이 삐뚤죠. 그 다음에 가운데 라인도 안 맞고 아랫니가 좀 좌측으로 조금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삐뚤삐뚤하죠. 이도 또 이쪽이 두꺼워서 이 오버젯 형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버젯이 크고요. 앞니 나비 모양으로 회전되어 있고 옆에서 보시면 아이고 안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악치가 많이 좁지는 않지만 이쪽에 양쪽의 악치가 좀 비대칭이고 전방부가 좀 좁아 보이죠. 요거를 돌리면 이를 배열할 자리가 없어질 거고 더 큰 연구치가 나야 되죠. 아래도 많이 삐뚤거립니다. 뭐 이 정도 크라우딩이야 뭐 지금 소화 교정 안 하고 연구치 다 나고 나중에 교정 치료에도 충분히 비발 치료 되겠죠. 그래서 비발 치료도 되는데 어머니께서 아이가 웃으면 안 이쁘고 토끼니처럼 보이고 너무 삐뚤삐뚤하고 이도 뻗어져 있는 것 같아서 교정 치료를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화 교정을 할 때는 항상 2차 교정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가지런히 다 하는데 나중에 연구치 여기 이제 3개, CD 12개 갈 때 속에서 나오는 연구치들이 나올 때 큰니가 나오기, 송곳니 큰니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송곳니 좀 삐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2차 교정하지 않게 최대로 1차 교정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파노라마 찍을 때 움직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치들은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모더레이트 크라우딩 정도는 되겠죠. 공간 부종량이 엄청 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경미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셉 사진을 찍어요. 셉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드리는 게 이렇게 턱끝이 볼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특징적으로 나중에 사춘기 최대 성장기 때 아래턱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 인지해야 되고 보호자분께도 말씀을 드려놔야 돼요. 우리 친구 뻐드렁니가 있어서 라지오버젯이라 2급 부정교합일 수도 있겠어요. 크라우딩 양은 모더레이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봐서 우리가 계측을 딱 해보니까 계측을 해보니까 AMB가 2.62 그러면은 1급이 나와요. 1급이. 근데 지금 기준치가 2.46은 낮은 연령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급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끔 이렇게 3급도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안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3급을 예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반대 교합도 아니고 오히려 라지 오버젯에 골격 수치도 1급으로 나오는데 악정형 치료를 하기는 좀 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나중에 재발 가능성, 재발이 아니라 3급 부종교합의 아래턱의 하악 성장으로 인한 늦은 발현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우리가 유지 기간 중에 철저히 신경 쓰기로 하고 이번에는 치아 교정 위주의
교정 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구강 내 상황이 이제 스캔으로 뜬 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잘하면 확장만으로도 공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13번, 23번 자리까지 좀 여유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구치부 키를 봤을 때는 1급 틱하니까 확장만으로 공간이 나오면 굳이 후방 이동을 안 할 생각이고 아래는 양이 좀 많아요. 아래는 아치가 좁지도 않고 하악의 후방 이동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시를 내려서 전치부는 앞으로 뻗어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하면서 만들고 일단은 후방 이동은 지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전치부 각도를 보면 전치부는 기준치 낮은 연령대예요. 약간 뻗어져 있고 하악은 약간 업라이트 되어 있는 상태. 약간 여기는 약간 뻗어지고 여기는 약간 업라이트 된 상태. 그리고 딥파이트를 보이고 있으니까 치아를 또 함입, 아랫니 함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캐드 디자이너한테 보냈더니 캐드 디자인은 확장만으로 공간을 만들어 왔는데 확장량이 좀 적죠. 여기 자리 좀 덜 났어요. 아콩 확장량도 좀 좁아 보여요. 여기 또 후방 이동 없이 확장만으로 했어요. 구치부 키를 보면 뭐 1급이니까 이렇게 했고 근데 이게 아랫니가 막 뻗어지죠. 이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 이제 하악을 보면 이런 상태인데 충첩을 해보면 이렇게 뻗어뜨려 놓으면 지금 이 친구 셋 보면요. 지금 하악골에 전방부에 폭경에 치아가 잘 들어있거든요. 근데 후방 이동은 없지만 이게 레비어 버전 시키면 오버젯은 줄이겠지만 아랫니가 뻗어지죠. 물론 지금 아랫니의 각도가 85도니까 한 5도 정도 뻗어뜨려도 되지만 이게 뻗어지는 정도를 떠나서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버리면 순축 피질고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상한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고쳤어요. 몇 번을 고치고 이제 처음에 온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 온 건 이렇게 함입하고 했고 그래도 루트가 까지 나가지만 루트 링구얼 토크를 줬지만 루트 링구얼 토크를 주면서 이렇게 레비어 버전 시키면 앞니가 엄청 뻗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잘한 건가? 생각이 들지만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여기는 1.6에서 2mm까지 만들어 최대로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은데 좀 적긴 하지만 여기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만들어졌고 아치 폭경이 좀 더 증가됐죠. 하악도 조금 더 폭경이 증가될 것 같고 하악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하악은 위치는 고정시키고 루트 링구알 토크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덜 나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악을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데 함입하면서 장태를 있으면서 루트 링구얼 토크를 주는 이런 상태로 해야 하악 전치부의 레비어 버전이나 순축 이동을 제대로 맞겠죠. 루트 링구얼 토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상악도 봤을 때도 상악은 끌어당기는 거죠. 견인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오버젯을 줄일 수 있죠. 현재는 1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상악에서 보시면 얘는 당기면서 벌렸고 얘는 악공 확장을 좀 더하고 전치부를 당겼고요. 이게 이 정도 오버젯인데 이 바이트 램프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캐드 디자이너가 만들어 왔으니까 일단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치는 36개고 아직 16번, 26번에 설치 어태치먼트가 붙어야 돼요. 장치 유지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케이스가 2021년 8월이라 우리나라에 인비졸라인 포스트 들어오고 2달인가 3달밖에 안 됐을 때 있어. 저도 이때 이것도 안 붙였는데 지금 100% 붙여야 돼요. 하악도 링구얼에 어태치먼트가 없는데 어태치먼트가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악은 좀 많이 냈는데 0.8 정도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악도 위치를 고정하면서 파워리치를 주고 이렇게 승인을 내렸네요. 그러면서 나서 이제 장치를 9월 달에 껴서 다음에 3월 달 한 6개월 정도를 꼈어요. 좋습니다. 네.
진짜 이게 맞는가 할 정도로 이 케이스는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저희 부원장님께서 진료해 주시고 지금은 수원에 늘푸른 주니어 치과의 원장님이 계시고 인비절라인 갤러리에도 2개나 등록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셔요. 저의 모든 걸 배웠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죠. 엄마가 엄청 좋아하세요. 미드라인이 조금 덜 맞았지만 이건 이제 추후에 고치기로 하고 바이트가 열렸지요. 그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뻐드렁니도 고쳤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악의 레비어 버전이 발생했는지, 사악의 업라이트로 해결이 된 건지 좀 한번 봐야겠죠. 네, 아치도 이쁘게 잘 됐는데 좀 과도하게 꺾지 않았나. 견치 공간도 일단 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장치에서 지금 이 상태가 최종 승인 상태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5번 치료 계획을 세우고 요거를 비교 화면에 넣으면 요게 첫 번째 장치를 끼고 최종의 목표를 했던 거고 이게 두 번째 장치의 첫 번째 상태입니다. 미드라인이 아직 정확히 일치 안 됐지만 바이트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열렸고 역시나 상악이 조금 덜 확장이 됐지요. 그래서 역시나 오버 커렉션이 중요하다. 네, 하악도 보시면 조금 덜 공간이 형성이 됐어요. 아까 첫 번째 장치에서 후방 이동은 크게 하지를 않고 후방 이동 없이 확장만으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구치부 교합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후방 이동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구치부 교합이 좀 떴다는 거, 그래서 구치부 좀 떠 있다는 거, 아치의 형태가 조금 목표보다는 덜했다는 거, 아래도 좀 덜했다는 건데 아래는 그래도 많이 확장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악의 공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가 돼서 이제 우리가 뭘 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친구의 여벌구를 보면 여벌굴이 비슷하죠. 그리고 뭐 골격치료를 한 건 아니니까 셉사진을 비교해 보면 뭔가 귀걸이를 끼고 왔네요. 약간 레비오 버전 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치조골 내에서 치아의 치근의 위치가 아주 안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앞니도 세워졌고 견치 공간들 만들면서 연고치 공간들 슬슬 만들어지고 이들도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요 36, 46이 초진부터 조금 쓰러져 있어서 이게 좀 나중에 걸릴 확률도 없진 않아요. 이거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고 보호자분에게 고지는 드려야죠. 계측치를 비교해 보면 2.46에 있었는데 좀 더 계측치는 별 이상 없고요. 위치에서 상급이 나와서 불안합니다. 절대 이것 고무줄은 써서는 안 되고 상급은 예의주시해야겠죠. 상악이 전치부가 아까 좀 뻗어져 있었는데 이제 상악이 보시면 기준점이 올라왔죠. 기준 올라왔기 때문에 상악은 거의 정상이고 살짝 뻗어진 상태. 아랫니가 한 4도 정도, 3.5도 정도, 3.7도 정도 레비어 버전 되면서 아랫니도 정상 각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좋아하는 지금 해야 될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해야 될 게 상악 견치 공간을 좀 더 만들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아치는 괜찮네요. 미드라인을 고쳐줘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이제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승인 내린 거고 여기 이제 처음에 온 거죠.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자 보냈어요. 우리가 5번에서 뭐라고 보냈냐면 자 소고치 높이 맞춰주고 교합도 구치부 교합 시팅 시켜주고 앞니는 일단 뻗어뜨리지 마.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써서 이 상태에서 쭉 이동하면 파워리치를 달아왔네요. IMP가 지금 얘가 지금 이 상태지요. 얘가 IMP가 거의 정상이었잖아요. 그쵸? 굳이 이거 파워리치를 달아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파워리치는 이거 제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미드라인 맞췄죠. 미드라인이 크지 않아서 4개를 한 번에 움직였는데 사실 2개씩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미드라인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저는 바이트가 이렇게 얕은 거 싫습니다. 바이트 깊게 해야 돼요.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치를 좀만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파노라마 보시면 연구 견치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 정도를 최대로 만들고 리스피를 잘 유지하기로 했고 그
그래서 상악은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구치부 링구얼 토크를 주면서 구치부 시팅을 시키고, 하악은 요선 상태에서 미드라인 맞추려고 돌아갔지요. 공간 좀 적지만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맞추고. 그러면 측면에서 뭐 별게 있나요? 뭐 구치부 시팅 시키면서 파워리치를 줬는데 굳이 파워리치 주지 않고 바이트를 좀 더 깊게 맞으면서 상악 전tip을 조금 더 긴밀하게 끌어당기는 치료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링구 아래 어태치먼트를 달게 시켰고요. 타원형만으로도 충분한데 좀 싫으면 이제 각형 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달아서 장치가 딸깍딸깍 잘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장치를 꼈지요. 장치는 정말 밀도 있게 딱 맞아야 된다는 거. 장치를 잘 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월 정도를 꼈어요. 그랬더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미드라인 좀 덜 맞았죠. 조기 접촉이 어디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별다르게 하악 공간이 나왔고, 그래서 셉을 봤는데 이거 이때까지 기측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낼까 말까 보기 위함인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끼고 종료를 했습니다. 네. 종료를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 단계랑 비교했을 때 미드라인은 그래도 딱 맞아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업라이트 된 것 같고, 사진 잘 맞춘 것 같은데, 구치부들 시팅을 좀 시켰고, 시팅을 잘 시켰고, 그래서 상하계의 공간도 좀 내고 하하계의 공간도 만들고, 안무를 보면 아주 좀 심심하지만 조금 더 완화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하악에서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초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면에 그 심한 크라우딩은 그래도 잘 고쳐졌다. 미드라인에 잘 맞춰졌다. 오버젯도 나름대로 개선이 됐다. 그 다음에 상악도 아치가 확장이 되면서 아주 이쁜 형태, 정상 형태. 조금 넓은 듯 하지만 그래도 아치 코디네이션에 큰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됐다. 안모도 이랬는데 더 좋아질 것도 없지만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뻗어진 앞니와 라지 오버젯을 잘 줄여놨고, 치아에는 알베올라본에 딱 정상으로 위치를 잘 했다. 신축으로 레비오 보존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측치를 살펴보게 되면 1급이었죠. 마찬가지 1급으로 3.5%를 조금 더 끌어냈고, 위치에서 3급이 나와서 내내 찜찜하지만 상악 전치부 각도도 약간 업라이트 되긴 했지만 뭐 크게 심각한 건 아니고, 하악 전치부 각도는 약간 1도 정도 레비오 보존된 정도. 그래서 아주 마무리가 잘 됐고, 골에서도 보면 안정적으로 지하의 방향의 각도도 다 좋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지장치는 이거를 꼈고요. 혹시 유지장치 끼는 동안 하악의 성장이 있을까봐 3급 고무줄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끼지만 이상하면 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유지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태치먼트 몇 개 정도는 6번에 좀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끝났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끝난 게, 이 친구 교정이 끝난 게요, 꽤 오래 전이에요. 친구 교정이 2022년 9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상황이에요. 네, 보시면. 자, 한번 딱 비교를 해볼까요? 초진 때 이렇게 와서 디본딩 이렇게 했는데 자꾸 미드레인이 좀 틀어졌어요. 어디서 문제가 좀 조기조직이 생기나 봐요. 나중에 근기능 장치 끼면 고쳐집니다. 네. 아치 코디네이션도 괜찮고 미드라인 살짝 틀어진 것 좀 빼고는 괜찮고요. 라지 오버젯의 이런 상태인데 더 좋아졌죠. 네. 구치부 교합도 딱 좋게 잘 안착이 되는 느낌입니다. 네. 상악이 조금 줄지요. 예, 견치나면서 줄지요. 이렇게 해서 견치가 나버리면 그나마 이제부터는 문제가 안 생기지요. 하악도 조금 좁아졌지요. 하지만 어쨌든 영구치가 다 났어요. 치아 크기를 맞추면 뭐 그렇게 6번간의 폭경을 보면 그렇게 좁아진 것 같지도 않고요.
하악도 6번 표곡은 유지되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알베올라 부분이 약간 위축이 되면서 좀 좁아진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뭐 이거 가지고 2차 교정 하시겠어요? 네, 안무도 이런 식의 안무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고 지금 이런 식이라 이제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랬는데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섞으시는 애들이 좀 항상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측치가 디본딩 할 때 우리가 3.30, 3.08 처음에 물론 계측치로 다 보는 거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측치가 좀 줄기 시작하죠. 그래서 철저히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연구치가 다 낮지 않습니까? 7번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한다 그랬죠? 예, 이제 프리올소 T3를 끼거나 프리올소 T1을 낀 T3를 껴서 주걱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걸 끼게 되면 아마 계측치상에서도 심한 상급은 아니고 AB2B 맨디뷸라 플랜 앵글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고니알 앵글이나 FMA도 나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자꾸 두면서 그냥 상급의 발현 없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게 작년 2월 달이에요. 그럼 이제 1년 좀 지났으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또다시 분석을 한번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겠죠. 제가 맨날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애들의 예우를 제가 볼 수밖에 없지요. 소아교정은 진단과 치료 계획과 섬세한 치아 이동 계획을 세우고 아이와 어머님의 교정 장치를 잘 끼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러려면 이 아이들의 성장이 다 끝날 때까지 연구치를 다 갈 때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이 초단기에서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고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할 줄 알아야 치료 계획을 잘 세우고 치료를 지금 하는 게 나은지 나중에 하는 게 나은지 2차 교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2차 교정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했고 성장 관리하면서 그때까지 괜찮아지기만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급이 예측되는 모더레이트 크라우딩의 1급 부정기업의 아이를 일단은 덧니 교정 치료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예후 관리까지 한번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 15분 내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일반 분들이 보시기보다는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라고 하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좀 하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나요. 끝.